자, 이제 4번 또 보자. 5번. 예전보다 수업하면서 애들이 활기가 없어졌어. 마스크 써서 계속 수업하면서 필름도 점점 잃어가고 애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읽어보니까는 요즘에 원래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한글을 떼어서 가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유치원이라고 했을 텐데 작년에 유치원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50%래 지금. 그만큼 이제 최저 이게 학력이 차이가 좀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장담컨대 지금 뭐 1학기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2학기 때 더 심해질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모든 과목에 1, 2등급하고 3, 4등급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 아마.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문 너 1학기 때 사문이었으니까 사문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간의 그 등급 컷의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런데 정법은 한번 봐라. 등급 컷 차이가 1, 2등급하고 3등급하고 엄청 차이 날 거야. 만약에 2등급이 만약에 뭐 85점이다. 2등급 등급 컷이. 그러면 3등급은 60점 막 그럴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일단 포기해버려. 정법 같은 경우. 그리고 1, 2등급은 나는 열심히 해. 그러면 다 모여있어 막. 근데 3등급은 그냥 하다 포기해서 쭉 다 모여있는 거지 정말. 아마 너희들 이 중에서 넌 안 나올 거라고 보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다른 애들 봐보면 대략 뭐 정법 40점, 50점 애들 수준할 거더라 아마. 자, 이제 사법부. 우리가 사법부 여러 번 언급이 됐어. 자, 일단 구조가 뭐 입법부, 행정부, 또 사법부. 우리 지금 국회 본 거고 행정부 본 거야, 행정부. 그다음 이제 사법부 보면 사법부. 자, 그러면 이제 사법이 뭔지 알겠지? 사법. 사법 작용이 뭐냐? 사법은 말 그대로 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법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내가 간혹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웃긴 게 판사가 전지전능해? 판사가 신이야? 판사는 그냥 법전 잘 외워가지고 합격한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일반 그 재판받는 사람들의 그 일생을 책임진다고. 딱 봤을 때 판사가 이 자식 기분 안 좋은데 얘를 죽여야겠네. 그러면 그냥 유죄받는 거 되게 쉬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얘가 이제 피고인이야. 근데 얘가 증인으로 나왔어. 증인으로. 얘에 대한 증인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진술이 왔다 갔다 해. 얘가 죄라는 것을 진술하는데 왔다 갔다 해. 그냥 판사는 기본적으로 뭐 참고인의 진술이 뭐 일관적이지 않은 점들을 뭐 이유로 해서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거를 채택해서 유죄 때리기도 하고. 기분이 만약에 부부싸움에서 나왔어. 기분 안 좋으면 유죄 때리는 거야 정말로 실제로. 은근히 많다 그런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 얘는 무죄를 주장하겠지, 그지? 당연히 죽인 뭐 누구 어떤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무죄 끝까지 주장해. 응? 근데 판사가 봤을 때 얘를 유죄로 그냥 먼저 단정 짓는 거지. 얼른 유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죄를 때리면서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고로 더욱더 가중해서 때리는 거야. 아, 내가 무죄인데 어떻게 반성을 해? 그지?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더욱더 가중하는 거야. 실제로. 판사가 그만큼 이거 좀 가고 싶은데 이거 참을게, 그치? 내키는 대로, 그치? 이거 바로 이는데 어쨌든 지 멋대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야.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판사가 실제 재량에 있을 판사야. 2년을 때렸어, 2년을. 그런데 이 재판은 쓰레기 재판이다라고 소리 지른 거야. 나는 너무 완벽하게 무죄인데 무죄 2년을 때리니까 그때만 퇴장하면서 다시 불러 법관이.
실제 쓰는 실제. 아니 기분 나쁠 수 있지. 왜냐면 유죄 때리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지? 판사 입장에서 그지. 그러면 그걸 끝내야 되는데 다시 불러. 자, 다시 판결하겠습니다. 실제로 징역 4년, 2년 더 증가시켜 2년을. 저기 우럭부럭 해가지고. 그게 무슨 판결이냐고. 제가 기분 나쁘다고. 실제 있으니 실제.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기분에 기면 안 되는 거야. 기분에. 근데 그렇고 있다고 지금 판사가. 그래서 요즘 주한 내용들이 많은 거야. 사법개혁에서 재판도 이제 배심원 재판하자. 배심원. 즉 배심원 재판은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참여심판이라고 하고 있어. 국민참여심판. 즉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참여하더라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판사는 거기에 기소될 필요가 없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모여서 하면 그건 반드시 재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인식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이 너무 많아. 판사들이. 그래서 이제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 어쨌든 사법작용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 이거는 공정해야 할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한테는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말이 되냐고. 돈 있어가지고 좋은 변호사 써. 그럼 이제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써.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변호사 입장에 자기 선배님이 변호사야. 피고인에. 그럼 거기서 유죄 못 때리는 거야. 거기서. 왜냐면 자기 선배가 거기 앞에 있으니까. 응? 그런데 만약에 돈 없어. 그럼 변호사를 뭘 쓸까? 그냥 국선 변호인 쓰겠지. 마음대로 그냥 유죄 시들리겠지. 실제 그런 거 있다고. 공정해야 돼. 정말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세기야. 정말 개떡아. 혹시 우리 실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야. 혹시 부모님이 법관이 있으면 이해해주고 실제 많이 겪었기 때문이야. 내가 재작년인가? 올해 수업하는데 간혹 1대1 수업을 하거든. 1대1 수업을 하는데 그냥 국제고등인 애였어. 되게 착한 애였어. 근데 법관 이런 엄청 욕을 했어. 근데 오늘 딱 수업하다 보니까는 이면지에 보니까 그 판결문 이면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혹시 판결문도 판례도 너 공부하니? 나 그랬어. 공부 되게 잘하는 애거든.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거지.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 거래. 아버지가 뭔데? 아주 변호사죠? 그랬더니 아니요 대법원에 계시는데. 그지. 내가 엄청 씹었거든. 대법원 같은 거. 아버지한테 얘기하지만 아버지하고 지금 아버지가 자기 직접 픽업까지 해준대. 그래서 아버지도 다 아닌데. 그치 아버지도 법관 쓰레기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끔 내 수업하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되게 많아. 어쨌든 자 법은 무척 공정해야 돼. 그리고 법은 어떤 사법작용의 성격은 소극적 행위야. 소극적 행위. 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이나 입법은 국회에 법 만드는 거는 없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 새롭게. 행정도 없는 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적절한 걸 나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법은 만약에 너희 둘이 갈등이 있어. 돈 문제 갖고 법관 지나가다가 호기심 생겨서 야, 너희들 왜 싸워? 법관에 뭐 와볼래? 그래서 책 판결해주니? 아니야. 즉 사법은 당사자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알아서 해주는 게 없어. 당연하겠지?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작용이라고. 그리고 사법은 뭔가 새로운 거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있는 갈등을 해결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현상 유지. 현상 유지가 목적이야.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법관들은 무척 보수적이라고. 법관들은 엄청 보수적이야. 애들은 법관들은 새로운 거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현상을 싸우지 않고 되게 보수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 판결 다 보잖아. 그러면 진보적인 인사한테는 똑같은 사안인데 유죄, 보수적인 인사한테는 무죄. 그런 거 되게 많아. 현상주의에서 당연히 사법은 정적인 중립을 지켜야겠지. 당연히 중립적인 작용이다. 그건 당위적인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법작용은 무척 독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법권은 독립을 지켜야 되는데 사법권 독립 뭐 딱 중요하다기보다 또 배울 테니까 사법권의 독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법원의 독립이 있고 하나는 법관의 독립이 있어.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과
관의 독립이 있어. 법원의 독립과 관의 독립. 자, 법원은 말 그대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이렇게 있으면 사법부는 다른 부처에 관여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법원의 독립이겠지.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 법관이 다른 거에 외압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겠지. 다른 개념이야. 물론 뭐 사법부의 독립에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그 뜻은 달라. 법원의 독립은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외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는 원칙이야. 그래서 법원 자체적으로 법도 만들 수 있어. 규칙이라고 하지, 그지? 뭐 대법원 규칙 같은 거 따로 만들 수 있어. 대법원 규칙 같은 거. 그래서 대법원 규칙 제정권. 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겠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 뭐 그 외에 무위한 법률 심판 재청권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나서 볼 것이고. 법관의 독립은 법관은 오로지 뭐와 뭐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관 누구에 종속되어 있을까? 삼성의 삼성 재벌들. 삼성의 왜 종속되어 있느냐? 법관도 기본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일자리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자리. 그럼 그 일자리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야? 재벌이야, 재벌. 재벌하고 뭐 고문변호사 하면 연봉 그냥 몇십억씩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서 재벌한테 정당한 처벌을 안 주는 거지. 삼성 같은 거 무조건 풀려나잖아. 삼성은 현실이잖아, 현실. 법과 현실에 따라서 하는 재판보다는 많이 못 본 것 같아. 난 판례를 좀 많이 공부하는. 자, 어쨌든 이 법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이 보장돼야 돼. 법관의 신분, 즉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거야. 법관은 즉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를 수 없어. 즉 파면당하지 않는다. 즉 법관이 아무리 괴질할더라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거야. 오씨, 후유증이 오는데 백신 후유증.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함부로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당하지 않는다. 그 밑에는 법조항이 있어. 그럼 읽어봐. 인규는 무조건 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봤을 땐 거기 있는 써 있는 걸 좀 활용해서 필기를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나중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거기 있는 내용도 다 필기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쓰느냐고 듣는 것도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너의 교재가 거의 낙서 파일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 있는 거하고 있는 교재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없는 내용만 첨가하는 훈련. 그러니까 전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는 거하고 있는 거 활용해야지. 오케이? 그 훈련을 해. 훈련을 필기 훈련이야. 필기 훈련.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교재 있는 것도 무조건 다 쓰면 시간 낭비잖아, 그렇지? 굳이. 자, 물론 하던 대로 해도 되고 나중을 위해서. 자, 그래서 법관의 독립 관련된 내용.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냐고는 파면당하지 않는다. 즉 함부로 자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징계에 의하지 않냐고는 당하지 않고, 어쨌든 신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 뜻이겠지. 신분 보장. 자, 이거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뭐 하나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 볼게. 법원 조직을 볼게. 법원 조직. 법원 조직은 크게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커버법, 집행법원, 자법원, 그다음에 행정법원. 너무 중요해. 자, 이걸 보기에 앞서서 이건 뭘 보느냐?
법원에서는 여기 법원이 이제 크게는 이제 6가지가 있어. 물론 여기에 회생법원도 있긴 해. 회생법원. 매니저를 만든 법원이 이제 회생법원. 그건 뭐 하고. 자, 법원의 구성원이 법관이겠지. 법관이야. 자, 고등법원, 특화법원, 밑에서 이렇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있는 이러한 법관은 그냥 일반 법관이야. 일반 법관. 그다음에 대법원에 있는 법관은 대법관이겠지. 그래서 법관의 종류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만약에 너가 변호사 시험을 봤어. 그럼 너는 검사가 되고 싶어, 변호사가 되고 싶어. 검사 왜? 이제 멋있어 보여? 드라마에 보면 검사 총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아니야 그냥 돋보이나 서 이러고 있어 맨날 그지? 검사 우리가 드라마에서 너무 미화돼 있잖아. 뭐 키도 뭐 이정재 나와가지고 뭐 키도 총수 말씀 이럴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얘들. 그래서 절대 정치 권력 어떻게 하면 또 누구한테 아부 떨까 그거 궁리해 검사들은. 왜 그러냐면 차이점이 있다면 법원은 법관이 개별 하나의 그 기관이야. 그래서 다른 법관이 나한테 어떤 특정 법관한테 개입할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되게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야. 근데 검사는 쟤들 아니 조폭이야. 조폭 같아. 그래가지고 조직 일체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상명하복에 무조건 검사 조직이 전체적으로. 얘는 복종이야 복종. 검찰총장한테 쫙 복종 조직이야. 아니 조폭 조직이야. 아무리 나쁜 명예라도 따르면 따라야 돼 무조건. 만약 그걸 거역한다?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나도 이제 어떤 검사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소식통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A라는 A라는 검사가 있고 B라는 검사가 있어. B가 있어. 얘들은요 서로 뭐라 그러면 뭐 프로 만약에 박프로, 임프로 막 그렇게 불러. 프로 같은 소리. 그리고 원래는 프로라면은 프로시큐터에서 프로 부른 거겠지. 어쨌든 야 선배야. 이게 후배가 이렇게 쫙 있어. 뭐 C, D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A가 소위 스폰서를 만들어. 스폰서.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에 나름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스폰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술자리에 불러. 그런 사람이 뭐 몇백만 원짜리 이제 술집에 부르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검사할 때 현지 이런 이건 얘들 현재도 그래, 현재도. 그러면 이제 후배들 딱 부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사한 술 사는 거지, 그렇지? 근사하게. 몇백만 원짜리 술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 상상 못하는데 여기는 뭐 근사다라는 거야. 뭐 술도 그렇고 뭐 옆에 접대부 나오고 막 그런 데야.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지. 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스폰서를 내주고 얼굴 하면 안면 한번 트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야 얘가 돈 있는 사람이 전혀 대가 없이 돈을 쓰겠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렇지? 그럼 나중에 얘를 사기칠 궁리를 하는 거야. 사기쳤을 때 애들이 기소 안 하면 끝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얘한테 충성 맹세를 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퇴임을 해. 퇴임을 하면 뭐 얘 변호도 맡고 변호하면서 얘들이 이제 얘한테 얘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를 안 하는 거지. 그게 대물림 되는 거야, 그게 대물림. 깡패 조직이야, 얘들은 완전히. 자, 그래서 얘들 스스로 뭐라고 불러? 스스로 칼잡이라고 그래, 칼잡이. 얘들 칼잡이라고 그래, 스스로. 깡패 새끼들. 자, 근데 법관은 어떤 식이냐면 법관은 얘들 되게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얘들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각 법원마다 검찰이 있다, 검찰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 있는 거야. 끝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검찰은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 어디 조직이야? 사 중에서 검찰은 행정부 안에 있는 거야. 검찰은 사법부 아니야. 검찰은 사법부는 행정부의 국무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애들인 거야. 근데 지금 사법부에 지내는 거야. 무식한 새끼들인 거지, 그렇지? 사법부는 법관만 사법부에 있는 거야. 법관만. 검찰 사법부가 아니야. 어쨌든 깡패가 되고 싶으면 검사하면 돼. 그치? 생 양아치들이야.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짤 수 있냐고? 그럼 충분히 가능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돼? 중요한 내용이야. 법관이 근데 이거 얘기할 마음이 있구나. 검사는 승진 욕구가 엄청 심해. 승진 욕구가. 승진하잖아?
그러면 수사난에 권한은 엄청 많아. 그래서 결제만 해주면서 사무실에 결제만 올라서 결제해줘. 수사해라. 야 영장해라. 그래서 결제만 해줘.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남만 따는 거지. 남. 그치. 그건 할 일은 없으면서 권한은 많고 돈은 많이 받고 그치? 나중에 전관료로도 충분히 대접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아. 반면에 법관은 승진해봤자 대법관 아니면 승진이 아니야. 왜냐면 어디 가더라도 재판을 해야 될 거야. 그지? 너를 드라마나 영화 봐봐. 검사나 판사 서류가 애들이 되게 보수적이라서 인터넷 메일 같은 거 안 봐. 문서 이만큼 써놓지. 그지? 실제 그렇게 실제 문서를 얘들 종이값 아까운 것도 몰라. 애들은 이만큼 써놔. 맨날 그 판결해야 되잖아. 그지? 애들은 그래서 승진에 대한 욕구가 좀 덜해. 검사보다는. 검사는 승진 욕구가 엄청 심하지. 승진해봤자 일 많은 건 똑같으니까. 자 어쨌든 참고로 갖고.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뭘 보느냐. 각 법관들은 재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낼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 판결이고, 그다음에 결정 중요하다 이거 명령이 있어. 결정 명령. 판결과 결정 명령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판결과 결정 명령 꼭 구분해야 돼. 판결은 재판할 거 아니야, 그지? 재판하는 것이 법원이니까 재판의 최종 결론이 바로 판결이야. 판결. 형사재판이라면 유죄, 무죄, 형량 몇 년 이런 게 바로 판결이겠지. 민사재판이라면 원고, 승, 야, 소리가서 얼마 해줘,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이게 판결이야. 결정명령은 재판할 때 판사가 내리는 결론을 맞는데 최종이 아니라 중간에 내리는 결론이야. 가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형사재판. 자, 중요한 내용이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이거는 기본업도 기본이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사재판이야.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 유죄, 무죄를 다루는 재판이잖아. 유죄, 무죄를. 만약에 너가 이제 피고인이야. 네가 검사야. 네가 검사가 됐어. 깡패가 됐어. 드디어. 그렇지? 그럼 네가 얘를 뭐 사기죄로 기소를 하겠지. 기소를 해. 사기죄로 기소를 해. 그러면 너는 이제 얘가 사기죄인지 아닌지를 너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항상 재판을 건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건 사람이. 검사가 기소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사기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입증하는 거야. 너가 입증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걸 방어하는 거지. 변호사 통해가지고. 자, 이 재판이 진행돼. 자, 그럼 이제 판사인 내가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만약에 유죄라면 징역 1년 이런 거 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유죄 딱 때리는 거는 판결이야, 판결. 그렇지? 근데 만약에 너 검사로서 너가 이제 뭐 재판을 하면서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청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럼 내가 판사가 이 사람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라고 재판 중간에 이루어지는 또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원래 결정이야. 재판의 최종 결론은 아니지, 그지? 증인을 채택할지 말지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판한 데가 난동을 부렸어. 재판관님 이거 뭐예요? 라고 난동을 부렸어. 퇴장 명령 내렸어요. 퇴장 명령. 재판 중에.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석이라는 걸 신청해서 보석.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할 수 있거든. 보석 신청을 기각 결정할 수도 있고. 재판의 최종 결론은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재판의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 명령이라고 해.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보석 결정이라든가, 뭐 증거 채택 결정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것들이 이제 결정 명령인 거예요. 최종 판단은 아닌 거지. 오케이? 구할 수 있겠어, 이거? 꼭 구분해도 이거. 자, 여기서 자, 참고로 보고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재판은, 이제 법원은 이렇게 6가지로 돼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원은 뭐밖에 없다? 대부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 헌법에 의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이하의 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 즉 대법원은 법에 명시적으로 대법원 돼 있다고. 그래서 대법원의 이름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해. 그런데 다른 법원은 그냥 법률 개정으로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어떤 재판을 하냐? 재판에는 크게 형사재판이 있어. 형사소송. 형사재판. 형사소송. 형사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은 재판이 바로 형사소송이야. 형사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해. 지방법. 형사소송. 형사재판.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자, 일반적인 소송은, 그러니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하는 재판 두 가지, 형사소송과 지방법원이 있다고. 아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한다고. 자,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하는 소송이 뭐냐? 가사소송. 가사소송. 이혼 전담 이런 거 이제 없는. 얘기잖아. 이혼이라든가 상속 이런 것들, 친자 확인 이런 것들은 다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를 전담하는 소송이 바로 가사 소송이거든.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가정법원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이거 뭐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기 아니라 저기 너네 이제 기말 때 배우겠지만 이게 약간 어려운 건데 소년 사건, 소년 사건. 이거는 소년 소송이라고 안 그래. 소년 사건이야.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거는. 소년 사건도 가정 법원에서 다룬다고. 외워만 돼 이거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지? 행정소송은 이게 형사소송은 형사 처벌을 낮추는 소송, 처벌. 민사소송은 주로 이제 손해배상이야. 뭐 돈 문제 이런 거겠지. 가사소송은 이혼, 상속, 뭐 친부, 친자, 가족관계 문제를 다루는 소송. 소년 사건은 뭐 나중에 볼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이 바로 행정소송이야. 자, 행정소송이 너희들이 좀 낯설 수가 있어. 행정소송 뭐냐? 자,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자, 가요. 자, 이제 고깃집 운영해. 내가 고기 먹으러 왔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 당연하지. 가져가서 돼. 내가 팔이 아파서 네가 진짜 어떡해. 행정청의 처분 있어.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 이 고깃집 운영해. 근데 얘가 고기 먹으러 왔어. 미성년자야. 근데 막 바빠. 고기 날라주고 하면서 이제 뭐 했었는데 얘가 사장님은 술 좀 주세요 그랬어. 딱 봤을 때 얘가 미성년자라고 상상도 못했어. 딱 봐도 얘 30대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분증 검사하지 않고 술 줬어. 자, 근데 옆집에서 보니까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것 같아. 경쟁업체에서 딱 보니까 술 파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 이제 경찰이 왔어. 신분증 좀 주십시오 했어. 미성년자인 거야. 얘는 처벌 안 해, 그지? 누가 처벌해? 미성년자한테 술판 업주만 처벌하는 거지, 업주만. 그런 경우 되게 많은 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 딱 내렸어. 영업정지. 잔인해 보이지만 그런 경우 엄청 많다고.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알바 고용해가지고 야 거기다가 술 좀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정신없으면 뭐 술 주게 될 거 아니야. 고기 먹다가 오면 일일이 물론 신분증 검사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치? 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용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일주일간. 그럼 너는 억울하잖아. 상황을 보십시오. 얘가 누가 봐서 미성자입니까? 얘 누가 봐서 40대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일일이 신분증 검사합니까? 그리고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분증 일일이 검사합니까? 억울하잖아.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행정소송이라고. 이해하겠어? 가령되는 게 있어. 실제 있었던 일이야. 다 지금 얘는 실제 일이야. 내가 얘 만든 얘기 하나도 없었다. 예전에 교육부에 무슨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교육부에 4년 됐을 거야.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 하냐면 아예 국민들은 개돼지야. 그래서 개돼지 발언. 기억나는 거였어. 개돼지 발언. 유명한 발언이야.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했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이제 국장이었는데 아예 국민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금세 잊어. 이러다 보면 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발언을 했어. 모욕적이잖아.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사람을 파면했어. 파면했어. 교육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왜냐면 공무원에 대한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가지고 파면 처분을 한 거야. 파면 처분. 자른 거지 한마디로. 그 사람이 행정 소송을 걸었어. 그 파면 처분을 취소시켜달라. 걔는 취소했어. 그래서 걔 잘라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그지? 즉 행정청, 행정부의 어떤 처분을 취소 또는 없애달라는 소송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정소송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걸까? 누가 누구? 또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사법부가 견제하는 거겠지. 누구를? 행정부! 행정청이 하는 얘기니까. 아 진짜 답을 다 알려줘도 대답 못해. 물론 하기 귀찮은 건가? 행정소송이 뭔지 알겠어? 즉 행정소송은 누가 누구 견제하는 거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오케이? 자, 행정소송까지 봤어. 그 다음에 또 특허소송이 있어. 특허소송. 특허소송은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말하는 거지. 특허권, 그치? 지적재산권. 특허권과 같은 특허권, 디자인권, 뭐 상표권 등의 이러한 지적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야.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허 소송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애플 아이폰하고 삼성 스마트폰, 삼성폰하고 기술에 대한 특허권 특허 소송이 붙었어. 특허 소송. 즉 거기에 무슨 기술이 있는데 그걸 누가 먼저 했는지. 왜냐면 누가 먼저 그거를 등재했는데 뭐 애플은 야 우리 거를 기술을 뭐 도용했다라고 주장하겠지. 만약에 그거를 정식으로 사서 쓰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어. 즉 여기서는 특허소송은 어떤 뭐 상표권 그 다음에 뭐냐 특허권 디자인 이런 것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재판인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그거는 특허 버릇에.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치킨 이름 중에서 프라다가 아니라 뭐지? 명품 가방 이름이 뭐지? 명품 가방. 프라다 말고. 프라다, 구찌, 구찌 말고. 샤넬. 샤넬 말고. 디오르 말고. 오 이게 뭐야? 너 명품 가방 쓰니 혹시? 또 뭐 있냐? 샤넬 말고. 에르메스 말고. 치킨 이름 무슨 닭 있는데? 어? 루아 그지 루이비통. 어떤 사람이 어쩌면 내가 무슨 이게 아이디어 기발한 거야. 치킨 프랜차이즈 이름으로 루이비딱 써. 루이비딱. 들어봤어 루이비딱? 응? 아니요? 루이비통 잘못했어. 치킨 이름이 루이비딱 루이비딱. 그런데 루이비딱인데 그냥 치킨 이름만 루이비딱 한 게 아니라 그 포장 용지도 다 루이비통 가방 그 특이한 디자인 있잖아. 그지? 그 똑같이 한 거야. 글씨도 똑같이 한 거야. 비슷하게 루이비딱 해가지고. 나랑 참신하잖아, 그치? 그런데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던 루이비통이 소송을 걸었어. 야씨, 이거는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왠지 브랜드에 대한 우리는 고급 브랜드를 추구하는데 얘들이 단지 치킨 가격으로 우리를 격화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이 소송을 걸었어. 자, 그러면 이 소송은 특허 소송일까 아닐까? 이거는 특허 소송이 아니야. 왜? 아, 루이비통의 브랜드가 루이비통 말고 누가 모르나? 야, 루이비통 상표가 야 이거 루이비딱 걸 거냐? 이 루이비통 이거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거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루이비딱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금 실추시킨다 이거잖아. 그지? 그때 이것 때문에 이거는 특허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야, 민사.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거야. 아마 루이비통이 졌을 걸 당한 판결 내용 잘 모르겠다. 졌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닭이 이름이 있지 그거 루이비딱. 그냥 그 뭐지? 소송 걸렸던 유명한 거. 어떤 거? 소송 걸렸던. 그런 거 봤어? 그래서 지금 닭이 있나 그게? 졌나? 없어졌나? 뭐 루이비통 먹은 사람 없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아마 상표나 그 브랜드나 이름을 조금씩 바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 너무 연상시켰거든 그 디자인에. 그 정도 아이디어는 좀 약간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나? 루이비통이라는 그 거대 기업이. 어쨌든 자 크게는 소송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과 소멸사건, 행정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소송이 벌어지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이야.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판은 몇 심제가 원칙이야? 3심제가 원칙이죠, 그렇지? 3심제가 원칙이죠. 그래서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거는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경우는 대법원으로 간다.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도 고등법원으로 가. 그 다음에 대법원.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경우도 고등법원으로 가. 그랬다 대법원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특허법원은 뭐냐? 특허법원은 특허소송은 1심이 바로 특허법원이야. 나머지는 다 3심제가 원칙이야. 오케이? 그런데 특허소송은 몇 심제가 원칙이다? 2심제가 원칙이다. 연결되니?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더 볼게요. 자, 까다로울 수 있어. 애들 처음 접하면 법을. 재판부에는 크게 너희도 이제 그림을 보면 뭐 드라마라는 거 봐도 알겠지만 재판부는 법관이 혼자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 법관이 3명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 혼자 재판하는 경우를 단독부라고 하고 3명이 재판하는 경우를 합의부라고 해. 합의부. 그래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부에서 재판을 해. 단독부에서. 벌금 뭐 1,000만 원 이하짜리 뭐 징역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부에서 1심 재판을 해요. 오케이? 근데 중대한 사건이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합의부에서. 자, 그러면 보자. 자, 모든 재판이 다 그래.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대부분 다 이제 단독부인데 어쨌든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이고 경미한 사건은 단독부가 1심이야. 자, 그런데 1심 아주 경미한 사건이었어. 경미한 사건. 그럼 1심이 어디야? 지방법원 단독부지. 여기서 판결 유죄가 나왔어. 억울하잖아. 그러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해.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판결한 내용에 대한 불복은 어디로 가느냐? 합의부로 가. 합의부. 선생님 그 단독 얘기 끝나고 뭐라고 해서? 저거 밑에다 지방법원 밑에다 쓰는 거야.
지방법원 밑에 썼잖아. 아니 거기 속한 거냐고 저는. 소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다. 지방법원 안에. 네. 설명 마저 연결해서 끝나고. 즉 경미한 사건은 법관 혼자 재판한다고. 그 다음에 중대한 사건은 3명이 재판하는데 만약에 경미한 사건이었어. 그럼 1심 어디라고? 지방법원 단독부야. 근데 거기에 판결에 불복하잖아? 그럼 어디로 간다? 지방법원 합의부 간다. 합의부.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해. 그럼 이제 3심 청구해야겠지, 그치? 이렇게 항소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해. 상고. 항소상고. 아마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항소상고, 그지? 자, 이렇게 상고는, 즉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인 경우는 상고심 어디 가는 거야?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상고심. 즉 최종심은 어딘 거야? 대법원인 거야. 최종심은. 오케이? 항소상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야. 그러면 1심이 어딜까?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겠지. 1심이. 그러면 이제 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대한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한다. 그 이 불복 어디로 간다? 이때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야. 항소심, 상고심.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인 경우에는 2심은 어디로 간다? 지방법원 합의부로. 3심은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항소 상고심이. 연결되냐 구조상으로? 근데 만약에 1심이 중대한 사건이라서 지방법원 합의부였어. 그러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구조상 연결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법원에 결정 명령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보석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있겠지. 자, 이렇게 결정이나 명령, 1심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해. 항고. 외워둬야 돼 무조건. 주어식 많이 나와. 항고라고. 자, 즉 지방법원 단독부 1심인 경우 여기에 결정 명령이야. 판결이 아니라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하는데 이 항고심은 어디서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거야. 연결되니? 당연히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고심에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재항고라고 해. 재항고. 자, 이 재항고심은 대법원으로 하는 거야. 대법원. 연결돼? 논리상 이게 연결돼야 돼. 논리상. 외우려면 안 되고 당연하겠구나. 그래. 경미한 사건은 단독부구나. 재판 법원이 한 명이 하는구나. 중대한 사건은 법관이 3명이 하겠구나. 그러면 1심이 단독부였다 그러면 2심은 합의부로 하겠구나. 3심은 대법원으로 하겠구나. 그렇지? 만약에 1심이 중대한 사건이었어. 그럼 1심이 합의부겠구나.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이겠구나. 오케이? 자, 1심에 대한 불복,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 항소, 상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 연결되겠어? 연결되니? 어렵다고. 당연히 애들 많이 포기할 거야. 이거 법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물론 가정법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 원리 구조는. 그래서 문제 딱 볼 때 재판부가 법관이 한 명 있다. 이렇게. 그러면 단독부구나 이렇게 보면 단독. 근데 법관이 3명 있구나. 그러면 합의부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합의부. 연결되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저기 서초동 가보잖아. 수동 가면 거기 이제 검찰도 있고 뭐 법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검찰들은 얘네들은 쟤들 칼잡이 인양해서 뭐 잠바 입고 막 거기 꽉쭉 다녀. 그 칼잡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법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밥 먹으러 갈 때? 하객진으로. 계속 해야지. 왜냐하면
이 합의부 재판부에서 누가 대장이겠어? 얘가 대장이겠지? 저렇게 그지? 그러면 밥 먹으러 갈 때 얘가 앞에 걸어 이렇게 앞에 걸어. 나머지 이제 배심 재판부, 배심 법관들은 주심 재판부에 그림자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저렇게 그지? 유치하지 않냐 정말? 하객진으로 해 하객진. 그래서 딱 하객진으로 오르면 얘들은 판사구나. 딱 판사구나. 한번 봐. 어쨌든 이런 걸 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자, 이것 따라 기억해 보자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야. 항소상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제한고야. 항고제한고. 연결돼? 어? 판결과 결정 명령 차이점도 알겠지?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 나 이렇게 기억했어. 시옷 항소상고. 항소상고 기억했어. 판결에 대한 불복.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제한고.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야. 까다로울 수 있다고. 까다로울 수 있어. 자, 기본적인 재판의 종류까지 본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그러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야. 살을 지워드리고. 뭘 구분하느냐? 일단 일상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재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가장 흔한 재판이야, 일상에서. 형사소송은 어떤 재판이야? 형사소송은 유죄, 무죄를 다투는 소송이야. 유죄, 무죄.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바로 형사소송이야. 처벌. 유죄냐, 무죄냐. 형량을 얼마큼 때릴 것이냐. 이게 바로 형사소송이야.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의 종류를 차이점. 일단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차이점. 이것도 중요하지. 자, 일단 형사는 이제 재판부가 있어. 재판부가. 이게 합의부가 있을 수 있고 단독부일 수 있어. 재판부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소송은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지.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누구야? 여기 검사지, 그지? 정확한 표현은 검사지. 원고라는 표현 안 써. 검사가 있어, 검사. 검사가 앉아 이렇게. 그러면 검사가 얘 죄 있는 사람이라고 요청하는 사람, 재판 거는 사람. 그래 뭐라 그래? 피고인이야. 정확히 기억해줘야 돼. 피고인이야. 피고 아니야. 피고인이야. 형사상 재판의 청구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야. 그럼 민사소송은 재판도 법관이 있어, 그지?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것도 디테일한 건데 형사재판의 재판부는 이렇게 마주보게 해놨어. 마주보게 해놨어. 근데 민사소송은 같은 것을 봐. 진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겠지. 원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 누굴까? 피고인 아니야. 피고야. 피고. 구분해라.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청구받은 사람은 피고인. 민사소송은 피고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거. 피고와 피고인. 형사소송은 피고인. 민사소송은 피고. 예전에 그 드라마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데 정확한 법률 용어 틀린 건데 그 신과 함께서 막 그러잖아. 옥황상제가 피고 너희 죄를 모르겠느냐 막 묻잖아, 그지? 정확한 표현은 피고인 이거야. 피고인. 그지? 피고라면 틀려 원래 법적으로는.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처벌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그지? 형사 재판일 거 아니야.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야. 피고. 구분해라. 명확하게 구분을 꼭 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피고인은 가해자겠지. 어떤 범죄의 가해자. 가해자야. 여기도 가해자 있나? 있겠지. 즉 예를 들자면 그거겠지. 내가 돈을 안 갚어. 신용관계 있네. 그치? 내가 돈 갚으라고 해서
소송을 거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돈을 안 갚은 사람은 누구야? 이겠지. 즉 여기서도 가해자가 피고야. 그러면 원고는 뭘까 여기서? 피해자겠지, 피해자. 만약에 너가 나의 나를 다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치료비를 청구해. 치료비 청구 소송. 그러면 원고는 피해자가 되겠지, 그치? 돈 내놔 하는 거잖아. 즉 피고는 가해자겠지. 이해가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검사가? 그치? 여기 피해자 없어. 어디 있어? 피해자 없지. 즉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재판 당사자야. 그치? 그런데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알겠냐 무슨 얘기인지? 물론 피해자도 나한테 죄를 지은, 나를 뭐 때렸거나 나를 죽인 사람, 완전 나한테 사기친 사람의 재판을 구경해서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기억해둬 이거.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 물론 민사 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맞고. 오케이? 연결되니? 그리고 여기서 검사, 피고인, 원고, 피고가 있어. 이 중에서 법 전문가는 누구야? 너밖에 없어. 검사밖에 없지. 그러면 법 전문가가 이제 재판을 건 거 아니야? 이거 원고잖아. 그럼 피고인을 법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이렇게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호인 그래, 변호인. 같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변호를 해주는 거지. 반면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원고든 피고든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그렇잖아, 그렇지? 이때는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래? 대리인 그래, 대리인. 대신 그냥 법적으로 대신 신부를 해주는 사람인 거야. 알겠냐 무슨 얘기인지? 여기 변호인이라 되었는데? 잘못돼 있어. 오케이? 잘못 쓴 거야. 그림을 잘못 따왔어. 자, 즉 너희들 영화가 변호인이라는 영화 알아? 누구 다루는 영화야? 노무현 대통령 다루는 영화잖아. 그런 영화 있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 국가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변호해주는 영화였단 말이야. 국가보안법 때문에 처벌하는 때 그걸 변호해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당행하는 과정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때 영화는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받기 때문에 변호인 그러는 거야. 만약에 미사재판이었으면 대리인 그랬겠죠, 영화 제목이. 오케이? 그래서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변호인 그러는 거야. 너희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배울 거야지만 들어는 맞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지금 무슨 얘기겠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야. 그럼 무슨 재판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일까? 형사재판인 거야. 민사재판은 신분권인데 뭐 국가 세실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누구나 무기가 대등해야 할 거 아니야. 창과 강패인데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뭐 해주는 거야? 국가가 국선 변호인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국선 변호인.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거고 대리인은 민사재판에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당한 사람은 피고인인
민사 재판에서 재판을 나서면 피고하고 피고인 구분해도 피고인 구분을 꼭 해둬라. 피고와 피고인. 그래서 민사와 형사를 좀 일단 재판을 구분을 해봤어.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심급제도 보자. 심급제도. 자, 이제 4번 또 보자. 5번. 예전보다 수업하면서 애들이 활기가 없어졌어. 마스크 써서 계속 수업하면서 필름도 점점 잃어가고 애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읽어보니까는 요즘에 원래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한글을 떼어서 가잖아.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했을 텐데 작년에 유치원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50%래. 그만큼 이제 최저 이게 학력이 차이가 좀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장담컨대 지금 뭐 1학기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2학기 때 더 심해질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모든 과목에 1, 2등급하고 3, 4등급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 아마.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문 너 1학기 때 사문이었으니까 사문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간의 그 등급 컷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런데 정법은 한번 봐라. 등급 컷 차이가 1, 2등급하고 3등급하고 엄청 차이 날 거야. 만약에 2등급이 만약에 뭐 85점이다. 2등급 등급 컷이. 그러면 3등급은 60점 막 그럴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일단 포기해버려. 정법 같은 경우. 그리고 1, 2등급은 나는 끝까지 열심히 해. 그러면 다 모여있어 막. 근데 3등급은 그냥 하다 포기를 쭉 다 모여있는 거지 정말. 아마 너희들 이 중에서 넌 안 나올 거라고 보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다른 애들 봐보면 대략 뭐 정법 40점, 50점 애들 수준할 거더라 아마. 자, 이제 사법부. 우리가 사법부 여러 번 언급이 됐어. 자, 일단 구조가 뭐 입법부, 행정부, 뭐 사법부. 우리 지금 국회 본 거고 행정부 본 거야. 행정부. 그다음 이제 사법부 보면 사법부. 자, 그러면 이제 사법이 뭔지 알겠지? 사법. 사법 작용이 뭐냐? 사법은 말 그대로 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법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내가 간혹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웃긴 게 판사가 전지전능해? 판사가 신이야? 판사는 그냥 법전 잘 외워가지고 합격한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일반 그 재판받는 사람들의 그 일생을 책임진다고. 딱 봤을 때 판사가 이 자식 기분 안 좋은데 얘를 죽여야겠는데 그러면 그냥 유죄하는 거 되게 쉬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얘가 이제 피고인이야. 근데 얘가 증인으로 나왔어. 증인으로. 얘에 대한 증인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진술이 왔다 갔다 해. 얘가 죄라는 것을 진술하는데 왔다 갔다 해. 그러면 판사는 기본적으로 뭐 참고인의 진술이 뭐 일관적이지 않은 점들을 뭐 이유로 해서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거를 채택해서 유죄 때리기도 하고. 기분이 만약에 부부싸움에서 나왔어. 기분 안 좋으면 유죄 때리는 거야 정말로 실제로. 은근히 많다 그런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 얘는 무죄를 주장하겠지, 그지? 당연히 죽인 뭐 누구 어떤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무죄 끝까지 주장해. 응? 근데 판사가 봤을 때 얘를 유죄로 그냥 먼저 단정 짓는 거지. 언론에만 유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죄를 때리면서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참고로 더욱더 가중해서 때리는 거야. 아, 내가 무죄인데 어떻게 반성을 해? 그지?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더욱더 가중하는 거야. 실제로. 판사가 그만큼 이거 좀 가고 싶은데 이거 참을게, 그치? 내키는 대로, 그치? 이거 바로, 어쨌든, 지 멋대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야.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판사가 실제 지장에 있었던 판사야. 2년을 때렸어, 2년을. 그런데 이 재판은 쓰레기 재판이다라고 소리 지른 거야. 자기 너무 완벽하게 무죄인데, 무죄 2년을 때리니까. 그때만 퇴장하면서 다시 불러, 법관이. 실제 쓰는 실제. 아니, 기분 나쁠 수 있지. 왜냐면 유죄 때리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지? 판사 입장에서 그지. 그러면 그걸 끝내야 되는데 다시 불러. 자, 다시 판결하겠습니다. 실제로 징역 4년, 2년 더 증가시켜, 2년을. 저기 우격부력 해가지고. 그게 무슨 판결이냐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실제 있을 뿐이야, 실제.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기분에 기면 안 되는 거야. 기분에. 근데 그렇고 있다고 지금 판사가. 그래서 요즘 주한 내용들이 바로 뭐야? 사법개혁에서 재판도 이제 배심원 재판하자. 배심원. 즉 배심원 재판은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참여심판이라고 하고 있어. 국민참여심판. 즉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참여하더라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판사는 거기에 기소될 필요가 없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모여서 하면 그건 반드시 재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인식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이 너무 많아. 판사들이. 그래서 이제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자, 어쨌든 사법작용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 이거는 공정해야 할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한테는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말이 되냐고. 돈 있어가지고 좋은 변호사 써. 그러면 이제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써.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변호사 입장에 자기 선배님이 변호사야. 피고인에. 그럼 거기서 유죄 못 때리는 거야. 거기서. 왜냐면 자기 선배가 거기 앞에 있으니까. 응? 그런데 만약에 돈 없어. 그럼 변호사를 뭘 쓸까? 그냥 국선 변호사를 쓰겠지. 마음대로 그냥 유죄 시들리겠지. 실제 그런 거 있다고. 공정해야 돼. 정말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쓰레기야. 정말 개떡같아. 혹시 우리 실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야. 혹시 부모님이 법관이 있으면 이해해주고 실제 많이 겪었기 때문이야. 내가 재작년인가? 올해 수업하는데 간혹 1대1 수업을 하거든. 1대1 수업을 하는데 그냥 국제고등인 애였어. 되게 착한 애였어. 근데 법관 이런 엄청 욕을 했어. 근데 오늘 딱 수업하다 보니까는 이면지에 보니까 그 판결문 이면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혹시 판결문도 판례도 너 공부하니? 나 그랬어. 공부 되게 잘하는 애거든.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거지.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 거래. 아버지가 뭔데? 아주 변호사죠? 그랬더니 아니요 대법원에 계시는데. 그지. 내가 엄청 싫었거든 대법원 같은 거. 아버지한테 얘기하지만 아버지하고 지금 아버지가 자기 직접 픽업까지 해준대. 그래서 아버지도 다 아닌데. 그치 아버지도 법관 쓰레기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끔 내 수업하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되게 많아. 어쨌든 자 법은 무척 공정해야 돼. 그리고 법은 어떤 사법작용의 성격은 소극적 행위야. 소극적 행위. 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이나 입법은 국회에 법 만드는 거는 없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 새롭게. 행정도 없는 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적절한 걸 나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법은 만약에 너희 둘이 갈등이 있어. 돈 문제 갖고 법관 지나가다가 호기심 생겨서 야, 너희들 왜 싸워? 법관 한번 와볼래? 그래서 책 판결해주니? 아니야. 즉 사법은 당사자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알아서 해주는 게 없어. 당연하겠지?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작용이라고. 그리고 사법은 뭔가 새로운 거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있는 갈등을 해결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현상 유지. 현상 유지가 목적이야.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법관들은 무척 보수적이라고. 법관들은 엄청 보수적이야. 애들은 법관들은 새로운 거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현상을 싸우지 않고 되게 보수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 판결 다 보잖아. 그러면 진보적인 인사한테는 똑같은 사이인데 유죄, 보수적인 인사한테는 무죄. 그런 거 되게 많아. 현상 유지에 있어서 당연히 사법은
정적인 중립을 지켜야겠지. 응? 이 중립적인 작용이다. 이건 당위적인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법작용은 무척 독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법권은 독립을 지켜야 되는데 사법권의 독립 뭐 딱 중요하다기보다 또 배울 테니까 사법권의 독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법원의 독립이 있고 하나는 법관의 독립이 있어.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있어.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자, 법원은 말 그대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이렇게 있으면 사법부는 다른 부처에 관여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법원의 독립이겠지.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 법관이 다른 거에 외압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겠지. 다른 개념이야. 물론 뭐 사법부의 독립에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그 뜻은 달라. 법원의 독립은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외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는 원칙이야. 그래서 법원 자체적으로 법도 만들 수 있어. 규칙이라고 하지, 그지? 뭐 대법원 규칙 같은 것도 따로 만들 수 있어. 대법원 규칙 같은 거. 그래서 대법원 규칙 제정권. 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겠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 뭐 그 외에 무위헌법률 심판 재청권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나서 볼 것이고. 법관의 독립은 법관은 오로지 뭐와 뭐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관 누구에 종속되어 있을까? 삼성의 삼성 재벌들. 삼성의 왜 종속되어 있느냐? 법관도 기본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일자리를 생각해야 할 거냐? 일자리. 그럼 그 일자리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야? 재벌이야, 재벌. 재벌에 보면 고문변호사 하면 연봉 그냥 몇십억씩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서 재벌한테 정당한 처벌을 안 주는 거지. 삼성 같은 경우 무조건 풀려나잖아. 삼성은 현실이잖아, 현실. 법관 현실에 따라서 하는 재판보다는 많이 본 것 같아. 난 판례를 좀 많이 본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법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이 보장돼야 돼. 법관의 신분, 즉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거야. 법관은 즉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를 수 없어. 즉 파면당하지 않는다. 즉 법관이 아무리 개질하더라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거야. 오씨, 후유증이 오는데 백신 후유증.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함부로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당하지 않는다. 그 밑에는 법조항이 있어. 좀 읽어봐. 인규는 무조건 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봤을 땐 거기는 써 있는 걸 좀 활용해서 필기를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나중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거기 있는 내용도 다 필기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쓰느냐고 듣는 것도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땐 너의 교재가 거의 낙서 파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그치? 있는 거하고 있는 교재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없는 내용만 첨가하는 훈련. 그러니까 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는 거하고 있는 거 활용해야지. 오케이? 그 훈련을 해. 훈련을 필기 훈련이야. 필기 훈련.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교재 있는 것도 무조건 다 쓰면 시간 낭비잖아, 그지? 굳이. 자, 물론 하던 대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자, 그래서 법관의 독립 관련된 내용,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냐고는 파면당하지 않는다. 즉 함부로 자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징계에 의하지 않냐고는 당하지 않고, 어쨌든 신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 뜻이겠지. 신분 보장. 자, 이거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뭐 하나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 볼게. 법원 조직을 볼게. 법원 조직.
법원 조직은 크게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커버법, 지방법원, 자법원, 그다음에 행정법원.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이걸 보기에 앞서서 이게 뭘 보냐? 법원에서는 여기 법원이 이제 크게는 이제 6가지가 있어. 물론 여기에 회생법원도 있긴 해. 회생법원. 매니저를 만든 법원이 이제 회생법원. 그건 뭐 하고. 자, 법원에서는 법원의 구성원이 법관이겠지. 법관이야. 자, 고등법원, 특가법원, 밑에서 이렇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있는 이러한 법관은 그냥 일반 법관이야. 일반 법관. 그다음에 대법원에 있는 법관은 대법관이겠지. 그래서 법관의 종류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만약에 너가 변호사 시험을 봤어. 그럼 너는 검사가 되고 싶어, 변호사가 되고 싶어. 검사 왜? 이제 멋있어 보여? 드라마에 보면 뭐 검사 뭐총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아니야 그냥 돋보이나 서 이러고 있어 맨날 그지? 검사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너무 미화돼 있잖아. 뭐 키도 뭐 이정재 나와가지고 뭐 키도 총수 말씀 그럴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얘들. 그래서 절대 정치 권력 어떻게 하면 또 누구한테 아부 떨까 그거 궁리해 검사들은. 왜 그러냐면 차이점이 있다면 법원은 법관이 개별 하나의 그 기관이야. 그래서 다른 법관이 나한테 어떤 특정 법관한테 개입할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되게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야. 근데 검사는 쟤들 아니 조폭이야. 걔는 조폭 같아. 그래가지고 조직 일체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상명하복에 무조건 검사 조직이 전체적으로. 얘는 복종이야 복종. 검찰총장한테 쫙 복종 조직이야. 완전 조폭 조직이야. 아무리 나쁜 명예라도 따르면 따라야 돼 무조건. 만약 그걸 거역한다?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나도 이제 어떤 검사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소식통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A라는 A라는 검사가 있고 B라는 검사가 있어. B가 있어. 얘들은요 서로 뭐라 그러면 뭐 프로 막 이렇게 박프로, 임프로 막 그렇게 불러. 프로 같은 소리. 그리고 원래는 프로라면은 프로시큐터에서 프로 부른 거겠지. 어쨌든 야 선배야. 이게 후배가 이렇게 쫙 있어. 뭐 C, D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A가 소위 스폰서를 만들어. 스폰서.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에 나름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스폰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술자리에 불러. 그런 사람이 뭐 몇백만 원짜리 이제 술집에 부르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검사할 때 현지 이건 얘들 현재도 그래, 현재도. 그러면 이제 후배들 쫙 부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사한 술 사는 거지, 그렇지? 근사하게. 몇백만 원짜리 술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 상상 못하는데 여기는 뭐 근사하다는 거야. 뭐 술도 그렇고 뭐 옆에 접대부 나오고 막 그런 데야.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지. 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스폰서를 내주고 얼굴 하면 안면 한번 트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야 얘가 돈 있는 사람이 전혀 대가 없이 돈을 쓰겠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지? 그럼 나중에 얘를 사기칠 궁리를 하는 거야. 사기쳤을 때 얘들이 기소 안 하면 끝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얘한테 충성 맹세를 하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퇴임을 해. 퇴임을 하면 뭐 얘 변호도 맡고 변호하면서 얘들이 이제 얘한테 얘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를 안 하는 거지. 그게 대물림 되는 거야, 그게 대물림. 깡패 조직이야, 얘들은 완전히. 자, 그래서 얘들 스스로 뭐라고 불러? 칼자루라고 해, 칼자루. 얘들 칼자루라고 해, 스스로. 깡패 새끼들. 자, 근데 법관은 어떤 인식이냐면 법관은 얘들 되게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얘들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각 법원마다 검찰이 있다, 검찰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 있는 거야. 끝마다. 자, 이제 근데 검찰은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 어디 조직이야? 사 중에서 검찰은 행정부 안에 있는 거야. 검찰은 사법부 아니야. 검찰은 사법부는
행정부의 국무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애들인 거야. 근데 지금 사법부에 지내는 거야. 이렇게 무식한 새끼들인 거지, 그치? 사법부는 법관만 사법부에 있는 거야. 법관만. 검찰 사법부가 아니야. 어쨌든 깡패가 되고 싶으면 검사하면 돼. 그치? 생 양아치들이야.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짤 수 있냐고?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돼? 중요한 내용이야. 법관이 근데 이거 얘기할 마음이 되겠구나. 검사는 승진 욕구가 엄청 심해. 승진 욕구가. 승진하잖아? 그러면 수사는 안 해. 권한은 엄청 많아. 그래서 결제만 해주면서 사무실에 결제만 올라서 결제해줘. 수사해라. 야 영장해라. 그래서 결제만 해줘.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사무실 앉아가지고 남만 따는 거지. 남. 그치. 그러나 할 일은 없으면서 권한은 많고 돈은 많이 받고 그치? 나중에 전관료로도 충분히 대접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아. 반면에 법관은 승진해봤자 대법관 아니면 승진이 아니야. 왜냐면 어디 가더라도 재판을 해야 될 거야. 그지? 너를 드라마나 영화 봐봐. 검사나 판사 서류가 애들이 되게 보수적이라서 인터넷 메일 같은 거 안 봐. 문서 이만큼 써놓지, 그지? 그지? 실제 그렇게 실제 문서를 얘들 종이값 아까운 것도 몰라. 얘들은 이만큼 써놔. 맨날 그 판결해야 되잖아, 그지? 얘들은 그래서 승진에 대한 욕구가 좀 덜해, 검사보다는. 검사는 승진 욕구가 엄청 심하지. 승진해봤자 일 많은 건 똑같으니까. 자, 어쨌든 참고로 갖고.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뭘 보느냐? 각 법관들은 재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낼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결정 중요하다 이거 명령이 있어. 결정 명령. 판결과 결정 명령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판결과 결정 명령 꼭 구분해야 돼. 판결은 재판할 거 아니야, 그지? 다 재판하는 것이 법원이니까. 재판의 최종 결론이 바로 판결이야. 판결. 형사재판이라면 유죄, 무죄, 형량 몇 년 이런 게 바로 판결이겠지. 민사재판이라면 원고, 승, 소리 가서 얼마 해줘, 이런 거잖아, 그치? 이게 판결이야. 결정명령은 재판할 때 판사가 내리는 결론을 맞는데 최종이 아니라 중간에 내리는 결론이야. 가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사재판. 자, 중요한 내용이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이거는 기본부터 기본이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사재판이야.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 유죄, 무죄를 다루는 재판이잖아. 유죄, 무죄를. 만약에 너가 이제 피고인이야. 네가 검사야. 네가 검사가 됐어. 깡패가 됐어. 드디어. 그렇지? 그럼 네가 얘를 사기죄로 기소를 하겠지. 기소를 해. 사기죄로 기소를 해. 그러면 너는 이제 얘가 사기죄인지 아닌지를 너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항상 재판을 건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건 사람이. 검사가 기소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사기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입증하는 거야. 너가 입증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걸 방어하는 거지. 변호사 통해가지고. 자, 이제 재판이 진행돼. 자, 그럼 이제 판사인 내가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만약에 유죄라면 징역 1년 이런 거 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유죄 딱 때리는 거는 판결이야, 판결. 그렇지? 근데 만약에 검사로서 너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청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사가 이 사람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라고 재판 중간에 이루어지는 또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바로 결정이야. 재판의 최종 결론은 아니지, 그지? 증인을 채택할지 말지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판한 데가 난동을 부렸어. 재판관님 이거 뭐예요? 라고 난동을 부렸어. 퇴장 명령 내렸어요. 퇴장 명령. 재판 중에.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석이라는 걸 신청해서 보석.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할 수 있거든. 보석 신청을 기각 결정할 수도 있고. 재판의 최종 결론은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재판의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 명령이라고 해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보석 결정이라든가 뭐 증거 채택 결정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것들이 이제 결정 명령인 거예요. 최종 판단은 아닌 거지. 오케이? 구할 수 있겠어 이거? 꼭 구분해도 이거 자 여기서 자 참고로 보고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재판은 이제 법원은 이렇게 6가지 돼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원은 뭐밖에 없다? 대부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 헌법에 의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이하의 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 즉 대법원은 법의 명시적으로 대법원 돼 있다고. 그래서 대법원의 이름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해. 그런데 다른 법원은 그냥 법률 개정으로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어떤 재판을 하냐? 재판에는 크게 형사재판이 있어. 형사소송. 형사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은 재판이 바로 형사소송이야. 형사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해. 지방법원. 형사소송. 형사재판.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자, 일반적인 소송은 그러니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하는 재판 두 가지 형사소송과 지방법원이 있다고. 아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한다고. 자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하는 소송이 뭐냐? 가사소송. 이혼 전담 이런 거 이제 어떤 이 얘기잖아. 이혼이라든가 상속 이런 것들, 친자 확인 이런 것들은 다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를 전담하는 소송이 바로 가사소송이거든.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가정법원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이거 뭐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기 아니라 저기 너네 이제 기말 때 배우겠지만 이게 약간 어려운 건데 소년 사건. 이거는 소년 소송이라고 안 그래. 소년 사건이야.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거는. 소년 사건도 가정법원에서 다룬다고. 외워만도 이거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지? 행정소송은, 이게 형사소송은 형사 처벌을 낮추는 소송, 처벌. 민사소송은 주로 이제 손해배상이야. 돈 문제 이런 거겠지. 가사소송은 이혼, 상속, 뭐 친부, 친자, 가족관계 문제를 다루는 소송. 소년사건은 뭐 나중에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이 바로 행정소송이야. 자, 행정소송이 너희들이 좀 낯설 수가 있어. 행정소송 뭐냐? 자,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자, 가요. 자, 이제 고깃집 운영해. 내가 고기 먹으러 왔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 당연하지. 가져가서 또. 내가 팔이 아파서 네가 진짜 어떡해. 행정청의 처분 있어.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 이 고깃집 운영. 근데 얘가 고기 먹으러 왔어. 미성년자야. 근데 막 바빠. 고기 날라주고 하면서 이제 뭐 했어. 근데 얘가 사장님은 술 좀 주세요 그랬어.
딱 봤을 때 얘가 미성장애라고 상상도 못했어. 딱 봐도 그냥 30대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분증 검사하지 않고 술 줬어. 술 줬어. 자, 근데 옆집에서 보니까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것 같아. 경쟁업체에서 딱 보니까 술 파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 이제 경찰이 왔어. 신분증 좀 주시오 했어. 미성년자인 거야. 얘는 처벌 안 해, 그지? 누가 처벌해? 미성년자한테 술판 업주만 처벌하는 거지, 업주만. 그런 경우 되게 많은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팔면 영업 정지 처분을 영업 정지. 일주일 영업 정지 처분 딱 내렸어. 영업 정지. 잔인해 보이지만 그런 경우 엄청 많다고.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알바 고용해가지고 야 거라나 술 좀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정신없으면 뭐 술 주게 될 거 아니야. 고기 먹다가 오면 일일이 물론 신분증 검사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치? 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일주일간. 그럼 너는 억울하잖아. 상황을 보십시오. 얘가 누가 봐서 미성자입니까? 얘 누가 봐도 40대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일일이 신분증 검사합니까? 그리고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분증 일일이 검사합니까? 억울하잖아.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행정소송이라고. 이해하겠어? 가령 뜨는 게 있어. 실제 있었던 일이야. 다 지금 얘는 실제 일이야. 내가 얘 만든 얘기 하나도 없었다. 예전에 교육부에 무슨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교육부에 4년 됐을 거야. 1년도 됐을 거야. 그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 하냐면 아예 국민들은 개돼지야. 그래서 개돼지 발언. 기억나는 거였어. 개돼지 발언. 유명한 발언이야.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했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이제 국장이었는데 아예 국민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금세 잊어. 이러다 보면 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발언을 했어. 모욕적이잖아.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사람을 파면했어. 파면했어. 교육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왜냐면 공무원에 대한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가지고 파면 처분을 한 거야. 파면 처분. 자른 거지 한마디로. 그 사람이 행정 소송을 걸었어. 그 파면 처분을 취소시켜달라. 걔는 취소했어. 그래서 걔 잘라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그지? 즉 행정청, 행정부의 어떤 처분을 취소 또는 없애달라는 소송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정소송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걸까? 누가 누구? 또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사법부가 견제하는 거겠지. 누구를? 행정부! 행정청이 하는 얘기니까. 아 사실 답을 다 알려줘도 대답 못해. 물론 하기 귀찮은 건가? 행정소송이 뭔지 알겠어? 즉 행정소송은 누가 누구 견제하는 거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안이다. 오케이? 다음 행정소송까지 봤어. 그 다음에 또 특허소송이 있어. 특허소송. 특허소송은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말하는 거지. 특허권, 그치? 지적재산권. 특허권과 같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야.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허 소송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애플 아이폰하고 삼성 스마트폰, 삼성폰하고 기술에 대한 특허권 특허 소송이 붙었어. 특허 소송. 즉 거기에 무슨 기술이 있는데 그걸 누가 먼저 했는지. 왜냐면 누가 먼저 그거를 등재했는데 뭐 애플은 야 우리 거를 기술을 뭐 도용했다라고 주장하겠지. 만약에 그거를 정식으로 사서 쓰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어. 즉 여기서는 특허 소송은 어떤 뭐 상표권 그 다음에 특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재판인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그거는 특허 버릇에.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치킨 이름 중에서 프라다가 아니라 뭐지? 명품 가방 이름이 뭐지? 명품 가방. 프라다 말고. 프라다, 구찌, 구찌 말고. 샤넬 말고. 디오르 말고. 오 이게 뭐야? 너 명품 가방 쓰니 혹시? 또 뭐 있냐? 샤넬 말고. 에르메스 말고. 치킨 이름 무슨 닭 있는데? 어? 루아 그지 루이비통.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엔 이게 아이디어 기발한 거야. 치킨 프랜차이즈 이름으로 루이비딱 써. 루이비딱 들어봤어? 루이비딱? 아니요? 루이비통 저 잘못했어. 치킨 이름이 루이비딱이 루이비딱. 그런데 루이비딱인데 그냥 치킨 이름만 루이비딱 한 게 아니라 그 포장 용지도 다 루이비통 가방 그 특이한 디자인 있잖아. 그지? 그 똑같이 한 거야. 글씨도 똑같이 한 거야. 비슷하게 루이비딱 해가지고. 나랑 참신하잖아. 그치? 그런데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던 루이비통이 소송을 걸었어. 야씨, 이거는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왠지 브랜드에 대한 우리는 고급 브랜드를 추구하는데 얘들이 단지 치킨 가격으로 우리를 격화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이 소송을 걸었어. 자, 그러면 이 소송은 특허 소송일까 아닐까? 이거는 특허 소송이 아니야. 왜? 루이비통의 브랜드가 루이비통 거라고 누가 모르나? 야, 루이비통 상표가 야 이게 루이비딱 걸 거냐? 아니면 루이비통 이거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거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루이비딱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금 실추시킨다 이거잖아. 그지? 그때 이것 때문에 이거는 특허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야. 민사.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거야. 아마 루이비통이 졌을 거야. 당연히 판결 내용 잘 모르겠다. 졌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닭이 이름이 있지 그거 루이비딱. 그냥 그 뭐지? 소송 걸렸던 유명한 거. 어떤 거? 소송 걸렸던. 그런 거 봤어? 그래서 지금 닭이 있나 그게? 졌나? 없어졌나? 뭐 루이비통 먹은 사람 없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마 상표나 그 브랜드나 이름을 조금씩 바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 너무 연상시켰거든. 그 디자인에. 그 정도 아이디어는 좀 약간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나? 루이비통이라는 그런 거대 기업이. 어쨌든 자 크게는 소송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과 소년사건, 행정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소송이 벌어지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이야.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판은 몇 심제가 원칙이야? 3심제가 원칙이죠, 그렇지? 3심제가 원칙이죠. 그래서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거는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경우는 대법원으로 간다.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도 고등법원으로 가. 그 다음에 대법원.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경우도 고등법원으로 가. 그랬다 대법원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특허법원은 뭐냐? 특허법원은 특허소송은 1심이 바로 특허법원이야. 나머지는 다 3심제가 원칙이야. 오케이? 그런데 특허소송은 몇 심제가 원칙이다? 2심제가 원칙이라고. 연결되니?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더 봅니다. 자, 까다로울 수 있어. 애들 처음 접하면 법을. 재판부에는 크게 너희도 이제 그림을 보면 뭐 드라마라는 거 봐도 알겠지만 재판부는 법관이 혼자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 법관이 3명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 혼자 재판하는 경우를 단독부라고 하고 3명이 재판하는 경우를 합의부라고 해. 합의부. 그래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부에서 재판을 해. 단독부에서. 뭐 벌금 뭐 1,000만 원 이하짜리 뭐 징역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부에서 1심 재판을 해. 오케이? 근데 중대한 사건이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해. 합의부에서. 자, 그러면 보자. 자, 모든 재판이 다 그래.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대부분 다 이제 단독부인데 어쨌든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이고 경미한 사건은 단독부가 1심이야. 자, 그런데
1심 아주 경미한 사건이었어. 경미한 사건. 그럼 1심이 어디야? 지방법원 단독부지. 여기서 판결 유죄가 나왔어. 억울하잖아. 그러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해.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판결한 내용에 대한 불복은 어디로 가느냐? 합의부로 가. 합의부. 선생님 그 단독 아, 얘기 끝나고 뭐라고 해서? 아 저거 밑에다 지방법원 밑에다 쓰는 거야. 지금 밑에 썼잖아. 아니 거기 속한 거냐고 저는. 소공이랑 그 안에 있는 거다. 지금 그 안에. 선은 아직 연결해서 끝나고. 즉 경미한 사건은 법관 혼자 재판한다고. 그 다음에 중대한 사건은 3명이 재판하는데 만약에 경미한 사건이었어. 그럼 1심 어디라고? 지방법원 단독부야. 근데 거기에 판결에 불복하잖아? 그럼 어디로 간다? 지방법원 합의부 간다. 합의부.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거야. 얘가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해. 그럼 이제 3심 청구해야겠지, 그치? 이렇게 항소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해. 상고. 항소상고. 아마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항소상고, 그지? 자, 이렇게 상고는, 즉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인 경우는 상고심 어디 가는 거야?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상고심은. 즉 추등심은 어딘 거야? 대법원인 거야. 추등심은. 오케이? 항소 상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야. 그러면 1심이 어딜까?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겠지. 1심이. 그러면 이제 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대한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한다. 그 이 불복 어디로 간다? 이때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야. 항소심, 상고심.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인 경우에는 2심은 어디로 간다? 지방법원 합의부로. 3심은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항소 상고심이. 연결되냐? 구조상으로? 만약에 1심이 중대한 사건이라서 지방법원 합의부였어. 그러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구조상 연결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법원에 결정 명령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보석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있겠지. 자, 이렇게 결정이나 명령, 1심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해. 항고. 외워둬야 돼. 무조건 수월식 많이 나와. 항고라고. 자, 즉 지방법원 단독부 1심인 경우 여기에 결정 명령이야. 판결이 아니라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하는데 이 항고심은 어디서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거야. 연결되니? 당연히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고심에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재항고라고 해. 재항고. 자, 이 재항고심은 대법원으로 하는 대법원. 연결돼? 논리상 이게 연결돼야 돼. 논리상. 외우려면 안 되고 당연하겠구나. 그래. 경미한 사건은 단독부구나. 재판 법원이 한 명이 하는구나. 중대한 사건은 법관이 3명이 하겠구나. 그러면 1심이 단독부였다 그러면 2심은 합의부로 하겠구나. 3심은 대법원으로 하겠구나. 그지? 만약에 1심이 중대한 사건이었어. 그럼 1심이 합의부겠구나.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이겠구나. 오케이? 자, 1심에 대한 불복,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 항소, 상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 연결되겠어? 연결되니? 어렵다고. 당연히 애들 많이 포기할 거야. 이거 법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물론 가정법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 원리 구조는. 그래서 문제 딱 볼 때 재판부가 법관이 한 명 있다. 이렇게. 그러면
단독 부분 이렇게 보면 돼. 단독. 근데 법관이 3명 있구나. 그러면 합의부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합의부. 연결되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나 저기 서초동 가보잖아. 수동 가면 거기 이제 검찰도 있고 뭐 법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검찰들은 얘네들은 쟤들 칼잡이 인양해서 뭐 잠바 입고 막 거기 까쭉 다녀. 그 칼잡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법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밥 먹으러 갈 때? 하객진으로 계속 해야지. 왜냐면 이 합의부 재판부에서 누가 대장이겠어? 얘가 대장이겠지? 저렇게 그지? 그러면 밥 먹으러 갈 때 얘가 앞에 걸어 이렇게 앞에 걸어. 나머지 이제 배심 재판부, 배심 법관들은 주심 재판부에 그림자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저렇게 그지? 유치하지 않냐 정말? 하객진으로 해 하객진으로. 그래서 딱 하객진으로 오르면 얘들은 판사구나. 딱 판사구나. 밥 먹으러. 어쨌든 연결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자, 이것 따라 기억해 보자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야. 항소상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제한고야. 항고제한고. 연결돼? 판결과 결정 명령 차이점도 알겠지?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 나 이렇게 기억했어. 시옷 항소상고. 항소상고 기억했어. 판결에 대한 불복.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제한고.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야. 까다로울 수 있다고. 까다로울 수 있어. 자, 기본적인 재판의 종류까지 본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보느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야. 살을 지워드리고. 뭘 구분하느냐? 일단 일상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재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가장 흔한 재판이야, 일상에서. 형사소송은 어떤 재판이야? 형사소송은 유죄, 무죄를 다투는 소송이야. 유죄, 무죄.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바로 형사소송이야. 처벌. 유죄냐, 무죄냐. 형량을 얼마큼 때릴 것이냐. 이게 바로 형사소송이야.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야. 자, 그럼 이제 재판의 종류를 차이점. 일단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차이점. 이것도 중요하지. 자, 일단 형사는 이제 재판부가 있어. 재판부가. 이게 합의부가 있을 수 있고 단독부일 수 있어. 재판부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소송은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지.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누구야? 이걸 검사지, 그지? 정확한 표현은 검사지. 원고라는 표현을 안 써. 그래서 검사가 있어. 검사가 앉아 이렇게. 그러면 검사가 얘 죄 있는 사람이라고 요청하는 사람, 재판 거는 사람. 그래 뭐라 그래? 피고인이야. 정확히 기억해줘야 돼. 피고인이야. 피고 아니야. 피고인이야. 형사상 재판의 청구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야. 그럼 민사소송은 재판부 법관이 있어, 그지?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것도 디테일한 건데 형사재판의 재판부는 이렇게 마주보게 해놨어. 마주보게 해놨어. 근데 민사소송은 같은 것을 말하. 진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지.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겠지. 원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 누굴까? 피고인 아니야. 피고야. 피고. 구분해라.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청구받은 사람은 피고인. 민사소송은 피고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거. 피고와 피고인. 형사소송은 피고인. 민사소송은 피고. 예전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데 그 정확한 법률 용어 틀린 건데 그 신과 함께서 막 그러잖아. 옥황상제가 피고 너희 죄를 모르겠느냐 막 묻잖아, 그지? 정확한 표현은 피고인 이거야. 피고인. 그지? 피고라면 틀려 원래 법적으로는.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처벌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그지? 형사 재판일 거 아니야.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야 피고. 구분해라. 명확하게 구분을 꼭 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피고인은 가해자겠지. 어떤 범죄의 가해자. 이 가해자야. 여기도 가해자 있나? 있겠지. 즉 예를 들자면 그겠지. 내가 돈을 안 갚어. 신관계 있네. 그치? 내가 돈 갚으라고 해서 소송을 거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돈을 안 갚은 사람은 누구야? 이겠지. 즉 여기서도 가해자가 피고야. 그러면 원고는 뭘까 여기서? 피해자겠지, 피해자. 만약에 너가 나의 나를 다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치료비를 청구해. 치료비 청구 소송. 그러면 원고는 피해자가 되겠지, 그치? 돈 내놔 하는 거잖아. 즉 피고는 가해자겠지. 이해가 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검사가 그치? 여기 피해자 없어. 어디 있어? 피해자 없지. 즉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재판 당사자야. 그치? 그런데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알겠냐 무슨 얘기인지? 물론 피해자도 나한테 죄를 지은, 나를 뭐 때렸거나 나를 죽인 사람, 완전 나한테 사기친 사람의 재판을 구경해서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기억해줘 이거.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 물론 민사 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맞고. 오케이? 연결되니? 그리고 여기서 검사, 피고인, 원고, 피고가 있어. 이 중에서 법 전문가는 누구야? 너밖에 없어. 검사밖에 없지. 그러면 법 전문가가 이제 재판을 건 거 아니야? 이거 원고잖아. 그럼 피고인을 법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이렇게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호인. 그래, 변호인. 같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변호를 해주는 거지. 반면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원고든 피고든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그렇잖아, 그렇지? 이때는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래? 대리인. 그래, 대리인. 대신 그냥 법적으로 대신 신분을 해주는 사람인 거야. 알겠냐 무슨 얘기인지? 여기 변호인이라 되는데? 잘못돼 있어. 오케이? 잘못 쓴 거야. 그림을 잘못 따왔어. 자, 즉 너희들 영화가 변호인이라는 영화 알아? 누구 다루는 영화야? 노무현 대통령 다루는 영화잖아. 그런 영화 있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 국가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변호해주는 영화였단 말이야. 국가보안법 때문에 처벌하는 때 그걸 변호해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당행하는 과정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때 영화는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기 때문에 변호인 그러는 거야. 만약에 민사재판이었으면 대리인 그랬겠죠, 영화 제목이. 오케이? 그래서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변호인 그러는 거야. 너희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배울 거야지만 들어는 맞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지금 무슨 얘기겠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야. 그럼 무슨 재판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인가? 형사재판인 거야. 민사재판은 시부르꾼인데 그럼 국가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누구나 무기가 대등해야 할 거 아니야. 창과 방패인데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뭐 해주는 거야 국가가? 국선 변호인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국선 변호인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거고 대리인은 민사재판에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당한 사람은 피고인인, 민사재판에서 재판을 당한 사람은 피고하고 피고인 구분해도 피고인 구분을 꼭꼭꼭 해둬라. 피고와 피고인. 그래서 민사와 형사를 좀 일단 재판을 구분을 해봤어.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심급제도 보자. 심급제도.